우리 구독자님, 지금 어떤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딱 이렇게 하세요. 반지 위치 하나만 바꾸셔도 정말 돈복이 쏟아집니다. 대부분 반지를 그냥 편해서, 그냥 예뻐 보여서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아무 손가락이나 끼우시는데요. 풍수에서는 이 그냥이 돈이 모이느냐, 자꾸 새어나가느냐를 가르는 꽤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재물의 흐름, 돈의 통로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오늘은요, 아주 현실적인 풍수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이래서 그 손가락에 끼면 안 되는구나 하는 기준이 아주 분명해지실 거예요. 지금 가지고 계신 반지 위치를 조금만 바꾸셔도 돈이 새는 흐름과 모이는 흐름이 어떻게 다른지 몸으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20분 후 여러분의 손에는 재물운을 스스로 가꾸고 키울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지혜가 쥐어져 있을 것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금전운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특히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재물의 기운이 여러분 쪽으로 직접 흘러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댓글에 금전은 받아갑니다. 이렇게 한 줄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을 하나하나 정성껏 읽으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재물운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왜 굳이 반지 위치를 따져야 하느냐? 그 이유는 손가락을 기운이 드나드는 통로로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하루 종일 제일 많이 움직이는 곳이 어디예요? 발도 많이 쓰지만 결국 밥 먹을 때도 설거지할 때도 다 손이 나가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손이 복을 받는 자리다, 이렇게도 많이 말씀하셨어요. 손이 하는 일을 따라 복도 같이 움직인다고 본 거죠. 손가락은 몸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자리입니다. 역할이 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풍수에서는 각 손가락에 이런 의미를 붙여줍니다. 엄지 손가락은 집의 기초, 내 삶의 바닥 같은 자리입니다. 검지 손가락은 나 이렇게 살겠다 하고 앞을 가리키는 자리입니다. 중지는 나라는 사람을 드러내는 자리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의 약지. 여기는 재물, 계약, 관계를 묶어두는 자리입니다. 손가락 중에서도 내 삶의 결과물들이 쌓이는 그릇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새끼 손가락은 연락, 소통, 인맥, 흐름의 자리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한번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딸이나 친구랑 카페에 앉아 있다가 쟤는 반지가 손가락마다 반짝이네 하면서 슬쩍 남의 손을 본 적 있지 않으세요? 이렇게 손가락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손가락에 무슨 반지를 끼우느냐에 따라 기운이 어디로 쏠릴지가 달라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기운의 흐름, 특히 돈의 흐름이 조금씩 바뀔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오늘은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손가락은 기운이 드나드는 길이고 반지는 그 길을 조절하는 장치다. 그래서 위치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기운의 흐름, 특히 돈의 흐름이 조금씩 바뀔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제 감이 조금 오셨죠? 이제 본격적으로 재물 자리부터 짚어볼게요. 5 손가락 중에서 풍수에서 제일 먼저 보는 손가락이 바로 약지입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반지, 결혼 반지를 끼우는 자리도 약지잖아요.
그냥 예뻐 보여서 거기에 낀 게 아니라 옛날부터 약지를 인연과 재산을 같이 묶어두는 자리로 봤기 때문입니다. 약지는요, 내가 평생 동안 쌓아온 것들, 집 한 채, 적금, 노후 자금 같은 눈에 보이는 재산,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가족, 친구, 동료 같은 눈에 안 보이는 재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걸려 있는 손가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 아는 분 중에 시장 떡집 하시는 사장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손님들 계산할 때마다 반짝이는 금반지가 약지에서 번쩍였어요. 그래서 반지 멋지시다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옛날에는 검지에 끼고 다녔는데 그땐 돈이 들어와도 자꾸 엉뚱한 데 나가더라고. 어느 날 누가 약지에 끼워보라고 했어. 그날부터는 이건 가게 자금이다 마음 먹고 함부로 안 쓰게 되더라니까. 그 뒤로는 약지에 낀 반지가 한 번씩 눈에 들어오면서 스스로 한 번 더 생각하게 됐다고 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습관이 바뀌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약지는 쌓아두는 그릇 역할을 하는 손가락이라서 여기에 반지를 끼워두면 내가 돈을 쓸 때마다 한 번 더 이게 진짜 필요한 지출인가 자연스럽게 점검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풍수에서는 약지 재물의 그릇, 결과가 쌓이는 자리. 이 자리에 깨끗한 금속 반지를 하나 정해 끼워두면 내 재물운이 흩어지지 않고 한 군데로 모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진짜로 조금씩 달라집니다. 에이, 오늘까지만 하면서 쓰던 지출들이 한 번씩 걸리기 시작하거든요. 혹시 지금 약지가 아니라 검지, 중지, 새끼손가락에 아무 생각 없이 반지를 끼워두셨다면 아, 약지부터 한번 비워줘야겠구나. 이 생각만 오늘 가져가셔도 반은 이미 시작하신 거예요. 도대체 어떤 반지를 끼워야 하냐고요? 굳이 새로 사지 않으셔도 됩니다. 집에 이미 가지고 계신 반지 중에서 이건 이제부터 내 재물 반지다. 마음으로 역할만 딱 정해주셔도 괜찮아요. 첫 번째, 재질입니다. 풍수에서는 재물운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금속, 특히 금빛이거든요. 황금빛이 꼭 순금이어야 할 필요는 없어요. 14K, 18K든 도금이든 상관없이 손에 끼웠을 때 아, 이건 조금은 단단하다. 이 느낌이 나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얼마짜리냐가 아니라 이 반지를 볼 때 내가 든든해지는가예요. 반대로 너무 칙칙하게 벗겨진 색, 여기저기 긁혀서 보기만 해도 마음이 쭈그러지는 반지는 재물 반지로는 조금 아까워요. 그런 반지는 그냥 추억용, 기념용으로 두시고 정돈된 느낌이 나는 반지를 약지 반지로 골라보세요. 은 반지도 괜찮습니다. 은은 탁한 기운을 정리해주는 힘이 있어서 이런 분들께는 오히려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빛 반지는 재산을 불리는 느낌, 은빛 반지는 지출을 정리하고 정돈하는 느낌.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두 번째는 모양이에요. 반지는 최대한 심플한 원형이 좋습니다. 둥근 원은 돈의 순환, 기운의 흐름을 상징하거든요. 군데군데 뾰족하게 튀어나오거나 각이 너무 많은 디자인은 기운이 한 곳에 모이지 못하고 툭툭 튀어나가 버리는 느낌이 있어요. 보석이 아주 크게 박혀 있는 반지 있죠? 그런 건 나들이 갈 때, 모임이나 잔치에 가실 때, 멋내기용으로는 좋습니다. 그런데 돈 관리할 때 끼고 있을 반지로는 둥글고 단정한 반지 하나만 약지에 딱 끼워두고
이 시간은 내 돈 챙기는 시간이다. 이렇게 써보시면 훨씬 집중이 잘 됩니다. 세 번째는 왼손이냐 오른손이냐입니다. 왼손 약지는 새로 들어올 돈 쪽에 가깝습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돈의 통로를 깨끗하게 열어주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반대로 오른손 약지는 이미 들어온 돈을 지키는 자리에 가깝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걸 지키고 불리는 통로죠. 이런 마음을 담아서 끼워 보시면 좋습니다. 물론 왼손과 오른손 약지에 얇은 반지 하나씩 끼우셔도 괜찮아요. 다만 욕심내서 굵은 반지를 여러 개 겹쳐 끼우면 기운이 한꺼번에 쏠렸다가 오히려 뒤죽박죽이 되기 쉽습니다. 손가락 하나가 내 마음가짐을 하루에도 여러 번 바꾸게 해준 것이죠. 이번에는 새끼손가락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약지가 돈을 쌓아두는 그릇이라면 새끼손가락은 돈이 드나드는 길, 즉 흐름과 기회를 다루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구독자님,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누군가와 손을 잡을 때 맨 마지막까지 닿아 있는 손가락이 새끼손가락이죠. 끝까지 버티고 있는 손이 새끼손가락이에요. 그래서 예전 어른들은 새끼손가락을 연결과 연락의 손가락으로 봤습니다. 사람이 오고 가는 길, 정보가 오고 가는 길, 그리고 그 안에서 돈이 오고 가는 길까지 함께 열어주는 자리라고 본 거죠. 한번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아들, 딸이랑 카톡을 하다가 엄마, 이거 카드 포인트로 결제하면 돈 덜 나가. 아버지, 통신사 바꾸면 요금이 확 줄어요. 이런 얘기 들을 때 있잖아요. 그게 다 정보라는 이름의 돈길입니다. 새끼손가락에 반지를 끼우는 건 이런 흐름과 정보, 기회를 받는 통로를 조금 더 또렷하게 열어두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어느 손에 끼우느냐입니다. 왼손 새끼손가락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정보, 오른손 새끼손가락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풀어내고 활용하느냐, 증말, 설득, 관계 유지에 가까운 흐름이에요. 사람 만나는 횟수가 곧 돈과 연결되는 분들은 오른손 새끼손가락에 작고 단정한 반지 하나 끼워 보시는 게 좋고요. 지금은 집에 계시지만 연금 지원금 각종 혜택 같은 걸 꼼꼼하게 챙기고 싶으신 분들은 왼손 새끼손가락에 은이나 밝은 금속 반지를 하나 끼워서 나는 좋은 정보를 잘 알아듣고 챙기는 사람이다 하는 마음을 잡아보시면 좋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째, 새끼손가락 반지는 너무 크고 화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 오히려 작고 가벼운 반지가 좋습니다. 흐름은 가볍고 자연스러워야 막히지 않거든요. 둘째, 약지 반지와 역할을 섞지 않는 것. 약지 반지는 쌓아두는 그릇, 새끼 반지는 흐르게 하는 길이라고 마음속으로 분명히 나눠두셔야 쓰는 게 헷갈리지 않아요. 실제로 어떤 시청자분은 왼손 약지에는 금반지, 왼손 새끼에는 얇은 은반지를 끼워두고 이렇게 쓰신대요. 이 약지 반지 볼 때마다 이건 모아둘 돈이라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새끼 반지 볼 때마다 이건 아끼고 줄일 수 있는 데가 없는지 살펴보자. 이렇게 스스로에게 상기시킨다는 거죠. 그렇게 몇 달 지내다 보니 카드값 나가는 구조를 스스로 바꾸게 되고, 보험도 겹치는 건 정리하고, 동네 은행에서 주는 혜택도 더 잘 챙기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반지가 자기 생각과 행동을 조금씩 방향 잡아준 셈이죠. 재물운을 다루는 기본 틀은 이미 절반 이상 잡으신 겁니다. 우리 구독자님, 이제 궁금해지죠? 그럼 검지나 중지 같은 데 끼우면
왜 돈이 자꾸 새어나간다고 할까? 풍수에서는 검지랑 중지를, 재물운 관점에서는 조금 조심해야 하는 손가락으로 봅니다. 검지는 우리가 무의식 중에 제일 많이 가리키는 손가락이에요. 누군가를 지적할 때 제일 먼저 나가는 손가락이죠. 그래서 검지는 앞으로 나가려는 힘, 주장, 밀어붙이는 기운이 강합니다. 재물운에서는 이게 지출 버튼이 되기 쉽거든요. 실제로 이런 분들 많아요.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 보다가 마음에 드는 물건 나오면 리모컨, 마우스를 잡은 손의 검지가 먼저 움직입니다. 그때 검지에 큼직한 반지가 딱 끼워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눈에 들어오는 나의 모습은 지금 이 순간 결정을 내리고 있는 나입니다. 그래서 검지에 반지를 끼우면 자꾸 나 이거 살래라는 쪽으로 힘이 실리고 꼭 필요한 지출보다 있으면 좋지 쪽으로 기울기 쉬운 겁니다. 그냥 멋내기용. 친구 만나러 나갈 때 잠깐 끼는 건 괜찮지만 늘 끼고 다니는 일상 반지로는 검지가 재물운에는 썩 맞지 않다고 보는 이유예요. 다음은 중지, 가운데 손가락입니다. 중지는 손가락들 중에서 딱 가운데 제일 눈에 띄는 자리죠. 그래서 나를 드러내는 손가락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특히 풍수에서는 불의 기운과도 연결해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감정이 확 올라올 때, 짜증날 때, 욱할 때, 본능적으로 제일 먼저 굽혔다 펴는 손가락이기도 하고요. 이게 재물운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요. 기분이 좋을 때, 기분이 안 좋을 때, 감정 달래려고 쓰는 지출. 이렇게 감정 따라 나가는 돈으로 연결되기 쉽습니다. 검지 반지는 결제 버튼, 구매 버튼을 자꾸 누르고 싶게 만드는 손가락이기 쉽고, 중지 반지는 감정 따라 쓰는 돈, 체면 따라 나가는 돈을 키우기 쉬운 손가락입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돈을 모으고 싶을 때는 검지 중지 반지는 잠시 쉬게 하고 약지 새끼 손가락으로 힘을 옮겨라.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혹시 지금 검지에 반지 끼고 다니시면서 이상하게 나는 계획보다 늘 더 쓰게 된다 느끼셨다면 그 반지 한번 약지로 옮겨보세요. 또 중지에 큼직한 반지를 끼우고 다니시면서 기분 따라 돈이 왔다 갔다 한다 싶으셨다면 중지 대신 새끼손가락이나 약지로 조용히 자리를 바꿔보시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한두 달 지났어 지출 내역을 보면 차이가 슬슬 느껴지실 거예요. 그럼 다음은 반지를 어떻게 준비할 거냐? 이 부분이죠. 새 반지를 사셔도 좋지만 지금 집에 있는 반지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끼우기 전에 세 가지만 체크해 주세요. 첫 번째는 정화입니다. 오래 낀 반지. 누군가에게서 물려받거나 선물 받은 반지는 그동안 그 사람의 기운, 그때그때의 마음 상태가 다 그대로 스며들어 있다고 보기도 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부터는 내 재물 반지로 새로 시작하겠다. 이렇게 정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작은 그릇에 굵은 소금이나 아무 소금이나 한 숟갈만 바닥에 깔고 그 위에 반지를 조심히 올려둡니다. 그리고 하룻밤 정도만 두세요. 괜찮으시면 그 전에 흐르는 수돗물에 10초, 20초만 살짝 헹궈서 닦아주신 다음에 마른 수건으로 톡톡 닦고 소금 위에 올려두시면 더 좋고요. 이렇게 해두면 이제 이 반지는 옛날 마음, 옛날 일들과는 정리하고 앞으로의 나를 위해 쓴다 라는 마음이 같이 정리됩니다. 두 번째는 사이즈예요.
반지가 너무 꽉 끼면 끼고 있는 동안 계속 신경이 쓰이고 손가락 혈도 좀 막히는 느낌이 들어요. 이건 기운 흐름에도 좋지 않습니다. 반대로 너무 헐렁하면 언제 빠질까 불안해서 계속 만지게 되고 어디선가 잃어버릴까 조마조마하죠. 가장 좋은 건 손을 자연스럽게 내렸을 때 반지가 살짝 돌아갈 정도의 여유입니다. 손가락을 흔들었을 때 쑥 빠지지는 않는데 비누칠하고 빼려고 하면 부드럽게 빠지는 정도. 이 정도면 딱 좋아요. 만약 지금 가진 반지가 너무 꽉 끼거나 헐렁하다 싶으면 그 반지는 기념용으로 두시고 편하게 낄 수 있는 반지를 재물 반지로 골라보시는 게 좋습니다. 편해야 오래 끼고 있을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처음 끼우는 타이밍입니다. 가능하면 내가 조금 상쾌한 날, 머리가 맑은 시간대에 첫 착용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아침에 샤워하고 가벼운 아침이나 커피 한 잔 마시고 마음 먹은 날, 그때 왼손 약지나 오른손 약지 또는 새끼손가락에 반지를 조용히 끼우면서 이렇게 한 번 말해 보시는 겁니다. 이 반지는 이제부터 내 돈기를 깨끗하게 정리해주는 반지다. 쓸 때는 쓰고 지켜야 할 건 잘 지키게 도와줘라. 특별히 좋은 날을 잡고 싶으시면 월급 연금이 들어오는 날 아침 또는 새 달 시작하는 날 아침도 괜찮아요. 어쨌든 나 오늘부터 마음 다잡는다 하는 시점이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이 세 가지만 해두시면 일 정화로 옛 기운은 한번 털어내고 이 사이즈로 몸의 편안함까지 챙기고 3 타이밍으로 내 마음의 시작점을 딱 잡는 거죠. 이제부터 그 반지는 그냥 예쁜 장신구가 아니라 내 소비 습관, 내 돈 관리 습관을 매일 상기시켜주는 도구가 됩니다. 이 반지를 그냥 끼고만 있지 말고 실제로 어떻게 써먹을 거냐, 이게 중요합니다. 반지는 결국 습관을 바꾸는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루를 크게 아침, 낮, 저녁 세 토막으로 나눠서 써보시면 좋습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세수하시고 옷 갈아입으시고 외출 준비하시기 전에 왼손 약지, 오른손 약지 혹은 새끼손가락에 끼울 반지를 들고 잠깐만 손바닥 위에 올려두세요. 그리고 아주 짧게 이렇게만 말해보는 겁니다. 오늘 하루 나한테 꼭 필요한 데만 돈이 나가게 도와줘. 그 다음에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손등을 한번 톡톡 쳐주세요. 크게 기도할 필요도 없고 이 정도만 해도 아침부터 마음이 조금 다르게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낮, 즉 돈 쓸 일이 생기는 순간입니다. 의외로 이 한 번의 질문 때문에 장바구니에서 물건이 한두 개는 빠져나오는 날이 생깁니다. 세 번째는 저녁입니다. 집에 돌아왔어. 가방에서 지갑 꺼내고 영수증이랑 카드 명세서를 한번 꺼내볼 때 반지를 끼운 손가락으로 영수증을 천천히 한번 훑어보세요. 이렇게 하루를 짧게 결산하는 거죠. 특히 왼손 약지에 재물 반지를 끼우신 분들은 오늘 들어온 돈과 나간 돈, 어느 쪽이 더 많았는지를 한 줄로라도 적어보시면 좋고, 오른손 약지에 반지를 끼우신 분들은 오늘은 어디에 돈을 잘 지켰는지 기억에 남는 장면만 하나 떠올려 보셔도 좋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간단히 반찬 해결한 날, 택시 대신 버스 타고 다녀온 날, 이런 것들 전부 반지 덕분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내가 내린 좋은 선택들입니다. 이렇게 아침, 낮, 저녁 3번
반지를 볼 때마다 짧게나마 돈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주면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이 차이가 슬슬 드러납니다. 우리 구독자님, 괜찮아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질문 한 줄만 던져보셔도 그날은 이미 전과 다른 날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나를 보셨다면 이제는 이것만은 좀 조심하자는 부분도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한 손에 반지를 너무 많이 끼우는 습관입니다. 손가락마다 반지가 반짝반짝. 보기에 화려할 수는 있지만 재물운 관점에서는 기운이 여기저기로 흩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약지 새끼 손가락 검지 중지에 한꺼번에 반지를 다 끼우면 모으는 힘, 흐르는 힘, 쓰는 힘, 감정 쓰는 힘이 한 손에서 뒤섞여 버려요. 가장 좋은 건 이겁니다. 한 손에는 최대 2개, 그중 약지 하나는 꼭 비워두기. 아니면 왼손 약지 하나, 오른손 새끼 하나처럼 역할 나눠서 2개까지만. 두 번째는 자꾸 빼고 끼는 습관이에요. 기분 좋을 때는 끼웠다가 짜증나면 빼버리고, 어제는 왼손, 오늘은 오른손, 내일은 아무데나. 이렇게 되면 반지에 담긴 의미도 같이 흔들립니다. 가능하면 이 반지는 기본적으로 여기다 하는 기본 자리를 하나 정해 두시고 특별한 날이 아니면 그 자리를 유지해 주세요. 세 번째는 반지를 끼고 늘 부정적인 말만 하는 습관입니다. 아무리 약지와 새끼에 잘 끼워놔도 입에서 계속 나는 원래 돈복이 없어. 어차피 안 풀려. 벌어봤자 뭐해, 다 나가는데.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반지가 기운을 모아주기도 전에 말이 먼저 기운을 꺾어버립니다. 반지의 역할은 내 마음과 행동을 한 방향으로 모아주는 건데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자꾸 반대 방향으로 향해 있으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딱 이 정도입니다. 나는 원래 안 돼. 대신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돈은 들어와도 다 나가. 대신 이번 달은 어디서 새는지 한 군데만 찾아보자. 이 정도로만 말을 바꿔도 반지의 역할이 훨씬 더 분명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반지에 너무 기대지만 않는 것. 반지는 어디까지나 내 마음과 습관을 매일 떠올리게 해주는 작은 도구일 뿐입니다. 결국 돈을 모으는 것, 우리 구독자님이 잊지 않게 도와주는 친구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 이런 분들 꼭 계실 거예요. 나는 직업상 반지를 끼면 안 되는데요. 손이 붓거나 불편해서 반지를 잘 못 껴요. 반지 자체를 안 좋아하는데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안심부터 시켜드릴게요. 반지를 못 끼신다고 했어. 아, 나는 재물은 포기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꼭 손가락이 아니어도 내가 자주 쓰는 물건에 그 역할을 대신 맡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 지갑 안 작은 동전 칸에 작은 반지나 동전 하나를 넣어두고 이건 내 씨앗돈, 재물 지킴이라고 정해두는 방법이에요. 계산할 때마다 지갑을 열면 그 칸이 눈에 들어오면서 오늘 지출은 한 번만 더 생각해보자. 이 신호를 대신 보내주는 거죠. 둘째, 열쇠고리나 카드 지갑 고리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반지를 못 끼우면 작은 링이나 금속 장식을 하나 달아놓고 집 열쇠를 잡을 때마다
현관을 열고 닫을 때마다 이 집 돈길, 복길은 내가 지킨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한 번씩 짚어주는 겁니다. 셋째, 휴대폰 케이스 안쪽에 얇은 반지나 동전, 작은 종이를 넣어두고 그 안에 한 줄만 적어두셔도 좋아요. 나는 오늘 꼭 필요한 데만 쓴다. 씨앗 돈은 지킨다. 핸드폰을 하루에도 몇 번씩 열어보시잖아요. 그때마다 그 문장을 잠깐씩 보는 것만으로도 반지 역할을 충분히 대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형태가 아니라 어떤 물건에 어떤 마음을 맡겼느냐예요. 손가락이 편하신 분은 반지로, 반지를 끼기 어려운 분들은 지갑, 열쇠, 휴대폰처럼 늘 쓰는 물건으로 대신하시면 됩니다. 우리 구독자님, 몸 상태도 생활도 다 형편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풍수도 억지로 무리해서 따라 하시는 것보다 지금 내 상황에서 이 정도면 나도 매일 할 수 있겠다 싶은 방법을 찾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반지를 못 끼우셔도 괜찮아요.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이 끝나고 나면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내가 가장 자주 손에 쥐는 물건이 뭔지 그 물건 하나를 골랐어. 반지 대신 내 돈길을 지켜주는 친구로 살짝 자리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두시면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신 분이든 못 끼우시는 분이든 우리 구독자님 한 분 한 분의 재물운이 조금 더 단단하게, 조금 더 지혜롭게 흘러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셨어.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내용 어렵게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그래, 나도 한번 반지 자리부터 정리해봐야겠다 하는 마음이 드셨다면 지금 이 순간 바로 반지를 빼서 약지나 새끼손가락으로 살짝 옮겨 끼워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앞으로 내 재물운을 다루는 첫 번째 시작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 금전운 받아갑니다. 이렇게 한 줄만 남겨주세요. 제가 그 댓글들 하나하나 정성껏 읽어보면서 우리 구독자님들 재물운이 앞으로는 더 편안하게, 더 단단하게 모일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정말 잘 따라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